안녕하십니까. 태권도 문화연대 이창후입니다. 이 동영상에서는 태권도 기법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태권도 기법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 특히 품새와 호신술에 있는 기법들이 문제죠. 이런 질문을 제기하는 까닭은 엉터리 설명들이 넘쳐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에 보면 태권도 기법들, 특히 품새 기법들에 대해 나름대로 실전적인 해석이라고 하면서 설명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 대부분이 엉터리죠. 제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엉터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동작에 대해 갖가지 해석이 있기 때문에 그중 소수의 정답을 빼고는 다 오답이겠죠. 그래서 태권도 기법에 대한 설명 중에 어느 것이 맞냐를 따지기보다 먼저 그 옳고 그름의 기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이 동영상의 주제입니다. 기법을 올바르게 이해하면 그것은 매우 효과적인 공격과 방어 기술이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주어진 상황에서 상대를 제압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의 움직임이어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 기법이 최선이 아니라면 더 나은 기법이 있다는 뜻이고, 그럼 그걸 수련해야 하겠죠. 무슨 말이냐? 상대가 나를 때린다고 해봅시다. 여기에 대해서 두 개의 기법이 있는데 기법 A는 배워두면 조금 도움이 되는 정도지만 이에 반해 기법 B는 훨씬 효과적이다. 그러면 어느 걸 배워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B, 즉 최선의 기법을 배워야 하죠. 여러 가지 생각이 어려우면 가장 효과적인 검정 기준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실제로 해봐서 잘 먹히는지 보는 거죠. 누군가가 이 기법을 성공적으로 써본 적이 있거나 3초 겨루기처럼 겨루기 규칙을 바꾸어서라도 겨루기를 해보면 잘 먹히는 경우가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겨루기 종류에서 효과적이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특정 한두 조건에서라도 효과적이어야 하는 거죠. 이도저도 아니라면 효과가 없는 겁니다. 효과가 없는 기법, 즉 엉터리라는 거죠. 이에 대해서 이렇게 반문하실 분이 있을 겁니다. 상대가 주먹으로 나를 지르는 것에 대해서도 여러 무술들의 여러 기법들이 있고 그게 다 다른데 어떻게 그것이 모두 최선의 기법이 될 수 있는가? 아니면 그 중 하나만이 최선이고 다른 것은 다 좋지 않다는 말인가? 이 정도 되면 독단이 아니겠는가? 예. 상대의 동작은 비슷하더라도 상황은 모두 다를 수 있습니다. 전쟁 중이라 상대를 죽여야 하는 상황도 있고 상대를 무력화시키되 죽이면 안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또 상대가 움직임이 아주 좋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며 엘리베이터 안과 같이 공간이 협소할 수도 있습니다. 이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최선의 기법은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태권도에도 동일한 공격에 대한 여러 반격 기법이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서가 하나 붙습니다. 그것은 상식적으로 검증된 기법에 한해서 최선의 기법이라고 가정하는 것이 옳다는 거죠. 주로 말해서 전통 태권도의 기법, 즉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난 무예의 기법들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말해 임의적으로 만든 태권도 품새 호신술 기법은 최선의 기법으로 해석이 안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자연 발생적인 태권도 기법은 왜 검증되었다고 가정할 수 있느냐?
왜냐하면 쓸모 있는 기법이니까 생겨났고 또 전승이 되어 온 거겠죠. 반대로 무예 자체를 위해서 의도적으로 만들어지고 대회나 심사 등을 위해서 인위적으로 교육된 품새는 검증된 기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 차이는 구분하기 어려워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 무예의 역사를 조금만 조사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죠. 그래서 만약 검증되지 않은 기법에 대해서 엄밀하게 기준을 적용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건 아무래도 이해가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오겠죠. 이런 일이 자연 발생적인 기법에 대해서도 역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산틀맞기 같은 경우에 말입니다. 이건 가라데 품새인 십수에서부터 나오죠. 그럴 경우에는 그건 엉터리 동작이라고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최소한 잠정적으로라도 그렇게 결론을 내려야 되겠죠. 이렇게 오래전에 지던 지식이 엉터리로 판명되는 것은 모든 과학 분야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태권도나 무예 연구에서 어떤 것이 잠정적으로 배제되는 것도 사실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이런 기준에서 기법에 대한 설명을 보면 상상 혹은 사기에 가까운 것이 많습니다. 물론 전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말입니다. 상상이나 사기에 가까운 설명의 특징이 뭐냐? 그들의 말을 잘 들어보면 기법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 라는 것인 경우가 많아요. 물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들 말에 따르면 말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그 사람들이 가르쳐 주는 대로 열심히 이해하고 수련해도 실제로는 쓸 수 없다는 겁니다. 특히 강한 상대에게 말입니다. 그 사범님은 실제로 하던데? 물론 그렇죠. 하지만 그 사범님한테 배운 사람은 안 됩니다. 왜? 원래 그 사범님처럼 강한 사람만이 자신보다 약한 사람에게 쓸 수 있는 기법이라는 뜻이니까요. 그런데 사실 이게 거꾸로 되어야 하는 거죠. 무예의 기법은 약한 수련자가 그렇게 강해지기 위해서 배우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불합리한 지식은 사실 사기에 가깝습니다. 그들이 비록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결과는 좀 그렇게 나쁘다고 볼 수 있어요. 안타깝게도 유능한 사범님들이 이런 실수를 많이 합니다. 잘못된 설명 말입니다. 왜냐? 자기는 자기 상상대로 싸워도 되거든요. 특히 수련생들을 상대로 말입니다. 하지만 잘 살펴보세요. 그 사범님들조차도 자유교육이나 실제 상황에서 특히 만만치 않은 상대를 대상으로 그렇게 싸운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싸우지 않을 거고요. 특히 시범에 속지 마십시오. 상상에 기반한 기법 설명이 설득력을 가지는 이유는 시범으로 직접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범은 실제가 아니죠. 특히 요즘에 유행하는 오토바이 헬멧 쓰고 소리 내는 거. 이거 한때 인기가 있었죠. 이걸로 유명세 탔다가 사기꾼이라고 의심받는 무술인들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게 참 아이디어가 좋긴 해요. 딱 치면 소리도 잘 나서 파괴력 있는 것처럼 보이고 또 시범 상대를 보호하는 느낌도 있고 일거양득 아닙니까? 하지만 이런 음향 효과가 합리적인 판단을 마비시키기도 하죠. 멋있어서 그게 다 되는 것처럼 과장됩니다. 하지만 반드시 한 번쯤은 비판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태권도에만 엄청 문제가 있는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사실 중국 무술이나 가라데 등 일본 무술도 똑같거나 더 심합니다. 중국 무술요?
중국 무술의 고수를 포함해서 어떤 사람들도 그들이 연습하는 움직임 그대로 싸워 상대를 제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상상의 세계에 가깝죠. 중국 무술 한 사람이 실제로 잘 싸우는 경우가 있는데 그 사람들 움직임 보면 실제로는 다 태권도 발차기나 격투기 기법습니다. 가라데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극진 가라데 빼고 말이죠. 가라데 품새의 기술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설명을 분카이라고 부르는데 태권도를 비판하면서 어색해하는 사람들 중에 가라데 분카이는 맹신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비일관적인 태도죠. 둘 다 의심하든지 둘 다 맹신하든지 이게 일관적이지 않겠습니까? 가라데 지도자들이 설명하는 가라데 기술들요. 그거 시범 외에는 보여주는 것이 없습니다. 태권도 품새 동작을 어거지로 해석하는 것과 똑같죠? 가라데 시합에서 가라데 선수들도 쓴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태권도 등 무예 기법에 대한 설명들에 대해서 비판을 해보았습니다. 건전한 비판은 항상 필요하죠. 특히 사람이 아니라 지식에 대한 비판은 본질적으로 요구되며 그걸 검증이라 부릅니다. 태권도에 대한 이해도 지식입니다. 이런 비판을 통해 태권도가 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혹시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